안녕하세요. 프램프씨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일본의 문예 준추가 작심을 하고 스가 총리 망신 주기에 나섰다고 해서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몇 년 전의 일이지만 스가가 동생의 취업을 위해 권력을 이용했다는 것이고 총리 취임 이후의 행보도 의심스럽다는 내용입니다. 의원직도 가족 간에 승계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토착 기업과 밀착 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문제가 안 되는 일본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몇 년 전에 스가 동생에 대한 취재가 이어지고 특종 보도를 하면서 권력 다툼이 아닌지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곧 있을 의회 해산과 총선거에서 권력의 지도가 확 바뀔 것이기 때문에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스가와 니카이 간의 협력에 밀리면 안 되는 세력이 있는 거죠. 아베와 아소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갑자기 터진 스가의 동생 이야기에 얽힌 정치 술수가 재밌습니다. 10일에 주간 문춘이 스가 총리의 동생인 스가 슈스케가 JR 동일본 기업에 임원으로 취임한 과정이 수상하다라는 특종을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월간지 문예 춘추는 12월호 특집판으로 기사를 게재하고 주간 문춘에서 또 상세 보도를 했고 트위터에서도 관련 소식을 퍼뜨리고 있습니다. 요지는 스가의 동생이 과자 회사를 하다가 파산을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JR의 계열 회사인 부동산 관리 회사의 영업부장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다시 임원으로 승진해 장기간 근무를 했다. 여기에는 스가 총리의 인맥과 작업이 들어갔다는 식입니다. 스가 슈스케는 1989년에 과자 가게를 창업하는데 창업하자마자 바로 도쿄역 구내의 요지에서 판매를 합니다. 그 장소는 중앙개찰구 근처의 중심광장 바로 옆이라고 합니다. 이때 스가가 자신의 동생을 JR 동일본 기업에 소개를 해서 잘 봐달라 라고 했다고 실토한 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장사를 잘 못했는지 과자가 맛이 없었던 것인지 슈스케는 파산했고 잠시 작은 병원에 취업을 해서 간호 업무와 관련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슈스케는 치바 스테이션 빌딩이라는 부동산 회사의 영업부장으로 취업을 합니다. 이 치바 스테이션 빌딩은 10개 역 근처에 빌딩을 소유하고 있으며 치바역에 있는 페리치바는 277개 점포 세입자를 관리하는 알짜 부동산이기도 합니다. 부동산에서 나오는 매출만 연간 400억엔, 약 4,240억 원인 기업에 갑자기 영업부장으로 취업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2010년에는 이사로 취임해 2017년까지 역임을 하다가 퇴임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혹에 대해 치바 스테이션 빌딩의 전 이사로 근무했던 관계자는 슈스케가 입사할 당시에 나이가 50세가 넘었다. 스가 요시히데와 JR 동일본 간의 관계로 입사를 했다. 라고 증언을 해주었습니다. 이런 의혹이 있는 와중에 스가는 총리 취임 후 JR 동일본 기업의 간부 모임에 2번이나 참석을 해서 스미다 사장의 은혜를 잊을 수 없다. 라는 인사말을 했다고 합니다. 취재에 의하면 10월 7일 오후 7시 10분과 10월 26일 오후 6시 48분의 모임에 참석해서 내가 지금 있는 것은 스미다 사장 덕분이다 등으로 고개를 계속 숙였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동안 스가에게 정치 자금과 선거 운동으로 지원해준 JR 동일본에 대한 감사의 인사이겠지만 동생의 일자리를 봐준 것에 대한 특별한 인사일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문예 춘추는 스가 요시히데에게 동생의 취업 관련 일이 좀 수상하다. 특히 총리와 JR 동일본 기업 간의 유착 관계가 의문이 많다. 라고 하면서 취재를 신청했지만 총리 관저에서는 아무런 답변이 없다고 보도했습니다. 문예 춘추와 주간 문춘이 작심하고 밀어붙이는 이 특종은 바로 일본의 많은 언론에서 다시 보도가 되면서 순식간에 일본 전역에 퍼졌습니다. 그리고 네티즌들의 반응도 실시간으로 달리면서 대부분 스가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법률도 자기 편의대로 해석한 스가이다. 권력을 손에 쥐면 이를 엉망으로 하는 나쁜 사람이다. 개인이 파산을 하고 JR 기업의 임원이 될 수 없다. 보통은 지금 모든 국민이 C19로 실직했다. 취업 알선 부탁한다. 커넥터 입사의 커넥트 임원까지 실력이라고 아무도 믿지 않는다. 정치인들은 공사 구분이 안 되는가. 세상 살만 나겠다. 일본 네티즌들은 스가 슈스케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고 이미 인터넷에는 스가 슈스케의 가족 사항과 현직에 대한 정보가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3명의 아들이 있는데 모두가 아역 배우를 했다부터 시작해서 어느 영화와 드라마와 CF에 나왔는지를 찾은 상태입니다. 현재 스가 슈스케는 69세인데 4개 회사의 임원으로 등록되어 있으면서 급여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식기 인테리어 관련 회사와 자동차 딜러 회사, 전통 과자 판매 회사와 명품 리사이클링 회사에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는데 경영 상담을 해주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나이 70세가 다 되어서 4개 회사의 임원으로 이름을 올리고 매달 꼬박꼬박 엄청난 급여가 나온다고 하니 무슨 재주일까 싶습니다. 아소다로가 스가 요시히데와 니카이 간사장을 겨냥하고 그냥 죽지는 않는다 라고 벼르고 있다는 사실은 이미 널리 알려진 것입니다. 스가가 다케다 료타를 총무상에 임명한 것에 대해 큰 충격을 받으면서 자신을 몰아내기로 했다는 것을 확신했다는 것입니다. 다케다 료타는 평소에도 아소다로를 늙어서 패만 끼치는 노인이라고 비난하던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지난 2019년 후쿠오카현 지사 선거에서 아소다로가 다케우치 가즈이사를 새로운 자민당의 후보로 추천했을 때에 다케다 료타는 현직의 오가와 히로시 지사를 무소속으로 출마하게 했습니다. 다케다 료타는 아소다로에 대한 비난을 하면서 선거운동을 했고 결국 승리를 하게 됩니다. 아소다로는 이 패배로 큰 망신을 당하게 되었고 기자회견을 통해 사과를 하는 수모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다케다 료타를 총무상에 입각시키면서 스가와 니카이의 계략이 드러났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기자들도 노골적으로 이제 은퇴할 때가 지난 것 같습니다 라고 질문을 하고 아소다로가 화를 내는 장면이 연출될 정도입니다. 결국 지금 문예춘추의 특종 보도가 아소다로의 반격이며 스가를 밀어내고 다시 아베를 지원하기 위한 전략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자민당 내부에서는 스가 이후에 아베가 다시 등판하기를 원하는 세력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아소다로는 다시 아베를 외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권력 다툼을 아베도 이용하면서 자민당 내 보수 세력들의 모임을 계속 열고 있습니다. 일단은 당내 보수 세력들이 아베를 중심으로 다시 일치 단결을 하면서 언제든지 아베 재등판을 지원할 준비를 해놓은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스가와 니카이 그리고 아베와 아소다로 간의 팽팽한 꼼수 대결이 앞으로도 펼쳐질 것입니다. 이런 권력 다툼이 눈에 보이면서 3월 동일본 대지진 당시 폭발 사고가 난 후쿠시마 제1원전 복구 폐로 작업 종사자의 산업재해 인정 건수가 269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도통신이 29일 후생노동성 자료를 근거로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올 10월 1일 기준으로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와 관련해 총 310건의 산재가 신청돼 269건이 인정됐다. 연도별로는 원전에서 배출되는 방사성 오염수 저장 탱크 건설 공사가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 추락사고가 잇따랐던 2014년도 인정 건수가 58건으로 가장 많았다. 그 후로 줄긴 했지만 연간 20건 전후를 기록했다. 주요 산재 사례를 보면 암이나 백혈병이 발병한 뒤 방사선 피폭에서 기인한 것으로 인정된 것이 6건이다. 교도통신은 피폭에서 발병까지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많아 피폭에 의한 산재 인정 건수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화로로 인한 뇌심장 질환으로 산재로 판명된 사례는 4건이고 이 중 2건은 본인 사망 후에 유족이 신청했다. 심리적 압박에 따른 정신질환 관련 산재도 4건 확인됐다. 이밖에 통기성이 나쁜 전면 마스크와 보호복 착용으로 열사병에 걸려 산재를 인정받은 사례가 적지 않았다. 도쿄전력 자료에 따르면 2011년 폭발 사고 이후 작년까지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작업 중 사고 등으로는 3명이 숨졌다. 앞으로도 30에서 40년간 계속될 후쿠시마 제1원전 폐로 작업에는 현재 하루 평균 약 4,000명이 투입되고 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26일 일본 원전의 오염수 방류 결정 관련 발표문을 통해 일본 정부가 관련국과 자국민들의 반대에도 해양 방류를 결정해 2022년 10월부터 실행에 옮기는 것은 인류에 대한 죄악이다며 일본 정부를 강력히 비판했다. 김 지사는 저장 탱크에 있는 오염수 70% 이상이 방사능 기준치를 초과한다는 2018년 도쿄전력 자료를 인용해 방사능 오염수가 처리 후 태평양이 방출돼 희석되더라도 안전하다는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류 모두의 공동자산인 바다에 방사능 오염수를 방류하겠다는 것은 무책임함을 넘어 인류와 해양 생태계를 방사능으로 피폭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대한민국 제1수산물 생산기지인 전남 연안해역을 책임진 전남도지사로서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와 해양 생태계를 지켜야 한다며 오염수 처리 문제에 대한 최선의 해결책은 오염수 저장 탱크를 땅속 깊이 묻는 것뿐이라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일본 정부는 해양 방류 관련 준비를 중단하고 자국 내 장기 저장을 위한 정책으로의 전환과 대한민국과 주변국의 원전 오염수에 대한 모든 자료 및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도 촉구했다. 한편 김영록 도지사는 27일 개최 예정인 한일협연안 지도 현지사회의에서 이런 입장을 밝히고 공동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도내 생산 수산물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확대하는 등 해역 수산물 방사능 모니터링 강화도 주문했다. 스가 2050년 온실가스 배출 제로는 원전 확대 정책? 스가 요시히데 총리의 2050년 온실가스 순배출을 제로 선언이 일본 내 원자력 발전 증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일본 언론이 27일 제기했다. 스가 총리는 전날 취임 후 첫 국회 소신 표명 연설에서 2050년까지 일본을 온실가스 실질 배출이 없는 국가로 만들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를 위해 스가 총리는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최대한 도입하고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원자력 정책으로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도쿄신문은 이날 스가 요시히데 총리가 온실가스 실질 제로의 실현을 이유로 전면에 내세울 것 같은 것이 원전 추진이라며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 후 정부가 표면적으로 논의하지 않았던 신증선로의 움직임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우려했다. 스가 총리가 안전을 최우선으로 원자력 정책을 추진한다고 표명한 것에 대해 대형 전력 회사의 간부들은 미묘한 변화를 감지했다고 한다. 한 간부는 도쿄신문의 에너지 절약, 재생에너지, 원전 세 가지를 강조했다며 드디어 원자력 발전의 신증서를 시야에 넣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아베 신조 정권은 원전을 탈탄소화의 선택사항이라고 표현하는 데 그쳤다. 원전 재가동과 소형 원자로 등 신기술 개발을 지원했지만 새 원전 증설에 대한 언급은 피했다. 2011년 동일본대 지진 당시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의 악몽 때문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이번 달 정부의 에너지 정책을 논의하는 전문가 회의에선 재생에너지만으로는 탈탄소화를 할 수 없다며 새 원전 증설의 필요성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나왔다고 도쿄신문은 전했다. 마이니치 신문에 따르면 일본의 전력 생산에서 원전이 차지하는 비중은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에 따른 원전 가동 중단 등의 여파로 2018년 기준 6%에 불과했다. 해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17%보다 비중이 훨씬 낮다. 석탄, 석유, 액화 천연가스 등 화력은 77%에 달했다. 그러나 일본 정부의 에너지 기본 계획을 보면 2030년 기준 원전 비중은 재가동 등 영향으로 20에서 22%로 늘어난다. 신재생에너지는 22에서 24%, 화력은 56%다. 스가 내각은 온실가스 순배출이 제로가 되는 2050년의 전력 생산 구성 비율을 아직 제시하지 않고 있다. 탄소 배출이 많은 화력 발전 비중을 줄이고 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인다는 방향이나 원자력 발전은 어떻게 할 것인지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다. 마이니치는 정부와 자민당 내에선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원전의 개축이나 신증설, 어느 쪽이든 발을 들여놓지 않을 수 없다는 목소리가 있지만 국민의 이해를 얻을 수 있다는 확증이 없다며 스가 정권의 딜레마를 전했다.